이런 치매 증상에 따른 활동가 중지고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은 여기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 자료를 준 게 그룹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작업치료사분들이 그룹 치료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보 치매 협회 내지는 요즘 저희가 밀카페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호자 치매 환자분들 그룹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역 치매 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밀카페에서 만들어진 그룹의 형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저도 매번 참여하면서 인벌브해서 이게 정말 조직화되게 만들어진 따라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그룹의 단계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별 프로그램일 것 같지만 대부분 개별이자 그룹으로 이게 쫙 그룹으로 함께하는 그룹이 아니라 개별 그룹으로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그룹을 이끌고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챕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관없게 2시간 했는데 제가 강의 자료를 보니까 오늘 100개예요. 거의 100개 정도. 그러니까 그림 자료를 빼고 글자료만 드린 거예요. 막 이렇게 축약을 한 거고 그림을 막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100개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4시간은 되는데 4시간 혼자 저 혼자 다 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50분 단위로 끊겠습니다.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3시, 12시쯤에는 할까요? 아니면은 그러면 4시간 꼬박 봐야 되고요. 한 1시간에 1시간 10분이나 이렇게 해서 10분씩 끊으면 한 3시간 20분, 30분 정도 끝나지거든요. 그게 낫죠. 12시 한 반 정도쯤에 끝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합의가 된 걸로 제가 1시간마다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게 뽀뽀 저자라고 혹시 아세요? 요번에 강의 교육과정에 뽀뽀 저자 전희식 선생님이 오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어머님이 치매 중등도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전라도에 계신 분인데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계속 이 집 저 집 요양원 이렇게 다니시니까 그게 안 좋아서 모시고 자기네 집으로 시골에 집을 얻어서 두 분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시골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잘 봉양을 하시는데 그 가족이 치료사 같이 봉양을 한 거예요. 보니까 대소변도 리드미컬하게끔 타임을 정해서 요강에 앉혀놓는다든가 이러니까 이분이 신뢰를 덜 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내용을 일기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마지막으로 뭐냐면 몸도 마음도 흐트러졌는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가족들이 모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와 친척들이 어머님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 때문에 파탄이 나는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모이고 이분의 생신이라고 모이고 이 어버이의 날이라고 모이고 만약에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모일까?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우리가 관리하시는 치매 어르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르신하고 애기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가는데 그래서 치매란 무엇인가 이거 혹시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 말고 요번에 이용센터 새로 들어가는 선생님을 좀 손들어 주시겠어요? 세 분 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또 이제 요번에 새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만 이래가지고요. 제가 약간 넣었어요. 근데 대부분 치매가 뭔지는 아시죠? 그리고 작업 치료에서 활동 필요성 내지는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꼭 작업 치료가 아니고 왜 활동 치료를 하는지, 치료적 활동을 치매 환자에게 하는지
그 질문을 저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씩 습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적 활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용입니다. 이런 건 없죠, 그죠? 허브기 이런 내용 없죠. 그림이 많다고. 네, 그림이 많아야지 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뇌의 기능이 활동을 하는 기능, 몸을 움직이는 기능. 이렇게 보니까 신경이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말을 하는 기능, 기억을 하는 곳, 감정을 나타내는 곳, 인식하게 하는 곳, 생각하는 곳, 감각을 처리하는 곳 이렇게 있죠. 근데 다시 얘기하면 활동하는 곳은 소마토 센소리 계열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언어는 템포랄이라고 하는 곳, 기억하는 곳은 히포캄푸스, 캠푸스 뭐 이런 곳이, 감정을 조절하는 건 림빅 시스템이 펜토스라고 하는 곳, 인식한다는 것은 전전구역, 프리프론탈이라는 곳, 생각하는 것은 프리프론탈 플러스 프론탈 영역, 그 다음에 감각은 센소리 모터 영역, 이렇게 이끌어지죠. 그죠? 네, 뇌가 이런 기능을 전부 다 담당합니다. 이거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이거 그림 보니까는 신경이로 하기 쉬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뭔가를 우리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실행의 신경생리학을 보면 뭐가 하고 싶어 그러면 요 파란색이 블랙계통이죠.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감정이 일어나요. 나 공부하고 싶어. 나 오늘 이음센터 가가지고 이거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럼 차를 타고 가야지, 버스를 타고 가야지, 운전을 하고 가야지. 그러면 관자뇌라고 하는 템포랄, 관자뇌라고 하죠. 옛날에 주정부하고 이렇게 있는데 관자뇌, 바닥핵이라고 하는 뇌절 강글리아에서 얘네가 솔루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면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아. 버스가 날까, 운전하는 게 날까, 뭐 이런 계획 검토를 합니다. 그게 다시 뇌절 강글리아나 세레벨룸이나 이만 프론탈이나 이런데 세레벨룸은 요즘 굉장히 좀 핫한 곳이죠. 워킹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감당한다라고 해서 세레벨룸의 중요성이 좀 많이 강조되는데 아무튼 이런 데에서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더리 시스템에서 오더를 딱 합니다. 그 손해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차원도 프리모터 에어리어에서 자 움직여. 지금부터 발로 뛰고 머리로는 차키를 들고 너 이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실행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행, 두잉 시스템을 해요. 두잉하는 곳은 어디냐면 말초신경, 근육, 그 다음에 뇌신경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모두 다 이렇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 실행의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이 몸이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뭐가 움직이는 거죠? 뇌가 움직이는 거죠. 그 말 하나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게 뇌를 움직이는 거고 손을 움직이는 게 뇌에서 벌써 가동을 한 거고 생각을 하는 게 뇌에서 어느 영역이 액티베이션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디멘시아라고 하면 이제 요게 노말이고 요게 알츠하이머입니다. 여러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요 서퍼스 자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이랑과 고랑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랑과 고랑이 패이죠. 패이면서 여기가 프리프론탈 영역이고 프론탈 영역이고 여기가 어디 영역이냐면 베이잘 강글리아의 림빅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실행에 아까 검토도 못하고 해결 방안도 못하는 거죠. 예, 바닥핵이나 이런 쪽이니까 예, 바닥핵 쪽 망가졌고 그 다음에 이 그 관자뇌라고 하는 옆에 이쪽에서는 언어성을 담당하는데 여기 벌써 망가졌고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단어를 말을 잘 못하시고 말을 할 때 떠듬떠듬하시고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아니면 이제 뭐 기억도 못하시고 여기는 그 해마라고 하는 이제 좀 우리가 기억하는 해마체 기억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치매 증상이 이렇게 되면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치매 증상에서 혹시 핵심 증상, 주변 증상, 정신분열 증상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이렇게는 안 분류해 보셨죠? 그냥 치매 증상 이렇게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그 치매 증상 제1번이 기억 못한다, 인식 못한다, 판단 못한다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보면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환자분한테 정말 많이 보이는 건 이 핵심 증상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좀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자발성이나 정신활동 저하라는 것도 많이 봐요. 네, 이런 정도도 되게 많이 보고 이 내용을 핵심 증상을 망각을 하죠. 우리도 기억만 못해. 저분 저런 게 안 돼. 저분은 그냥 우울하고 불안하고 환각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상 말씀만 하셔. 이렇게 볼 때 좀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증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핵심 증상이 기억을 못하고 진학력을 못하고 사고 판단을 못해서 수행 기능의 장애,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의 그 시스템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자발성이나 정신활동이 저하돼요. 그 정신활동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아니면 상상놀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놀이에요. 우리가 뭔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음센터를 갈 때 어떻게 가지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 해서 운전을 해서 거기를 지나서 그 톨게이트를 내서 부수원 IC로 내려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외곽 타고 갈까?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죠. 그 그리는 것 자체가 정신활동이거든요. 또 하나가 그럼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자발성인데 이니시에이션이 치매 환자들은 잘 안 돼요. 활동 중에서. 자, 시작 하세요. 그러면 같이 보고 있어요. 손을 갖다 대면 그때서야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발성이라는 게 왜 떨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것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핸드폰에 카톡이 막 오는데 너 이런 거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하지? 뭐 이러면서 연락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음센터 강의가 있어. 그걸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마음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네도 안 하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 네. 글쎄요. 뭐 이런 말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말을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게 돼요.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해야지. 나 할 수 있어. 뭐 쉬운 거야. 이렇게 하면 글쎄 물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러면 네. 바로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요 주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내가 왜 이럴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망가지는 쪽 영역이 한번 보시면 이쪽 영역이잖아요. 이쪽 림빅이라고 하는 영역, 뭐 아니면 요 내용 안쪽에 이제 기저핵이라고 기저핵 바닥핵 뭐 이렇게 하는 영역, 그다음에 폰탈 영역 이런 쪽이 망가지니까 평강, 망상, 흥분, 성격 변화 다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네, 왜 이러세요? 그러면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증상, 배회, 불고기, 방뇨, 방변, 불변행위, 거부, 폭력 이런 거는 이 증상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나오는 거죠. 자기 행동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걸어다니죠. 네, 저희가 이제 치료사들은 이가 들어가요. 치매 환자하고 뇌졸중 환자하고 더 누가 어려워요? 뇌졸중 환자보다 치매 환자가 더 어렵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일을 저질러서 뇌졸중 환자는 자기가 안 되고 마비가 있고 이런 거를 좀 자각하거든요. 근데 자각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해요.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95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답니다. 이거 그림 되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은근히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처음 보시죠? 여러분 보셨어요? 다른 걸 원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 처음 보세요, 다들? 네. 그러면 이 진단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단을 받은 이후 1년 동안 그림을 자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2000년 이후에 그린 자화상이었죠. 자,
보시면 요거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벌써 여기도 굉장히 좀 환한 얼굴도 자화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강렬함이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지나가면서 그 형상이나 자기의 상이 어떻게까지 변해가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죠? 1년 만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분들이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이 망가지고 자기 얼굴에 형태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 바디 이미지라고 하죠. 그죠? 네, 바디 스케마하고 바디 이미지는 아시죠? 바디 스케마는 머리 밑에 목이 있고, 목 밑에 어깨가 있고, 어깨 밑에 팔꿈치가 있고, 이런 스케마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게 바디 스케마고, 바디 이미지는 제가 저를 그렸는데 미스코리아처럼 그리는 거죠. 저의 머리 바디 이미지는 나는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씬한 사람인데 자기를 막 어글리 뚱뚱한 사람으로 그려요. 그 사람은 음식 거부증이 있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키가 큰 사람인데 자기 키가 작게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건 바디 이미지예요. 이 바디 이미지를 스케마로 망가지고 바디 이미지도 다 망가졌죠. 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라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치매 환자하고 정상노화의 환자의 구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 없으시죠? 제가 여기에서 이 다음에 바로 여기 이거를 넣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교과서예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치매 환자는 아닌데 MCI예요. MCI인데 어떤 MCI냐면 정상노화에 따른 MCI예요. 그리고 치매 환자하고 MCI 환자하고 MCI이신 분하고 뭐가 틀린지 저도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한테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조용히 와서 질문했어요. 그럼 어머님한테 치매약을 먹이지 왜 안 먹여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PET부터 MRI까지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머리가 상하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이제 뭐 수축도 있고 핵도 있지만 그렇게 뭐 상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하면은 MLS가 꼭 25로 나와요. 25, 26. 그래서 경계선에서 잘 안 내려가고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면 23, 21도 돼요. 그런데 환경이 익숙해지면 25, 26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애매해요.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면, 환경이 낯선 환경이 나오면 뭐 20, 21, 22 막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물어보거든요. 머릿속에 MLS 있으니까 조금씩 물어봐요. 여기 몇 층이에요? 여기 어딘 거예요? 뭐 이러면 물어보거든요. 어머님한테. 그분은 혼자 이렇게 체크해보고 20까지 떨어지고 21까지 떨어지고 집에서 하면 25, 26 찍고 뭐 저희 강의 때문에 가족 집기가 제일 좋죠. 초상권에 치매 안 받는. 어머님한테 뭐 녹화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봐요. 그러면 집에서 할 때랑 좀 낯선 곳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달라지는 걸 느껴요.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신 거죠. 왜 약을 안 먹이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검사하고 왜 약을 안 주세요? 물어봤어요.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음센터는 경증 인지장애, 치매이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인지장애, 정상 인지장애가 아니거든요. 인지저하인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가장 큰 1번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정상 노화에 의한 MCI인 분은 일단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셔서 학력 수준이 되게 낮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3학년 때까지 공부하다가 4학년부터는 빨래를 하러 가셨대요. 네, 초등학교 가시다가. 그래서 당신이 공부를 못 하신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한글을 대충 읽으세요. 셈도 대충 1, 2, 3, 4만 하세요. 이게 빼기 더하기는 하세요. 삶은 살아가는데 그 이상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정상 노화에 의한 MCI이잖아요. 25여가지고 MCI라고 할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떨어져요. 그리고 에피소드들을 저희가 적어놔요. 요번에 우리 어머님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에 조금씩 적어놓고 나중에 모아놓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외부나 아니면 집에서 가끔가다 그 기업과 관련된 이상한 활동들 아니면 이런 거 우리 어머님이 작년에는 하셨는데 왜 올해는 못 하시지 이런 걸 제가 좀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는 굉장히 진단을 받았어요. 두 번째, 병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세요. MCI는 정상 노화에 의한 MCI들은 그냥 인지만 저하되어 있지 빨리 진행하지는 않으세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안 좋은 걸 안 게 65세일 때 어머 이분 치매 아니야 이러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가 아니라 그냥 정상 노화에 의한 MCI더라 라는 생각을 재작년부터 하면서 이제 강의에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상 노인분들도 MCI는 행동하시거나 평가해 보면요. 치매 환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요. 몰카부터 시작해서 MMSE, 뭐 알레네 이런 거 집에서 막 이렇게 켜놓고 해보라고 하고 막 검사해보고 막 이러거든요. 뭐 카드 소팅 테스트 새로 나온 거 다 해보죠. 예, 왜냐하면 해보고 찍어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정상노화하고 그다음에 치매하고. 여러분은 치매만 볼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제 노하우예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가지게 돼요. 정상 노화가 MCI가 있구나. 그래서 정상은 데일리 액티비티를 유지해요. 독립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집안에서는 데일리 액티비티가 아주 독립적으로 잘 이루어져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해요. 규칙적으로. 네, 그런데 치매 환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데일리 액티비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상인 분들은 메모리 로스를 이게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알리면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씩 알아요. 그래서 이게 재생을 시켜주고 건망증처럼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렸구나 인식하시면서 네, 자꾸 외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분들은 몰라요. 리콜링이 안 되고 즉각적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노티스 해도 또 잊어버려요. 네, 요 약간 건망증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최근 메모리에 대해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기억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누가 뭐 했어. 아주 최근 거도 아주 큰 이벤트들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이분들은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얼마나 해달라고했어요. 그런데 기억은 장애가 있어요. 특히 워킹 메모리, 기계 작동하는 거, 네, 전기밥솥 작동하는 거, 전자레인지 작동이 새롭게 바뀌었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를 새로 사왔어. 그러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세탁기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세탁기 새로 사오면 세번 누르는 거를 계속 반복. 핸드폰 바뀌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계속 전화가 안 돼요. 한 달 동안. 네, 잘못 누르세요. 막 이렇게 누르시고 막 당황하시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특정한 단어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워드를 찾아서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익숙한 영역에서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익숙한 곳에서 막 올라가요. 점수들이, MMS 점수들이 막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나 anywhere 점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것들. 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셜 스킬이나 아니면 소셜리제이션을 즐기거나 할 수 없다. 근데 저희 어머니 노래방에 가서 처음 보는 그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아줌마들 맞춤 추듯이 막 하면서 노세요. 그리고 사람들, 이모님들을 만나시면 너무 즐겁게 막 얘기하시고 그러거든요. 이게 얘기 들으면 저에게 한 번 더 들으면 50번, 저에게 한 번 들으면 100번, 뭐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시면서 재미있게 노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셜라이제이션이 가장 어려워하신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익숙한 사람하고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한테 다가가는 건 좀 못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낯설어 하는 면이 또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곳에서 예를 들면 설빙에 가서 빙수를 먹는 거를 같이 가자고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모시고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막 당황하시고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내가 여기 앉아도 못 써도 되나 두리번 하고 막 이러시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거기 가려면 굉장히 더 어렵대요. 예, 이런 낯선 곳이나 뭐 이렇게 어려워서, 제가 이제 알림이라는 걸로 구글에서 이렇게 잡지, 외국에서 나오는 디멘시아와 관련된 기사들 이런 거 캡처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치매 환자분들을 카페에 앉혀놓는 일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다 열었더니 치매 환자분들은 소셜리제이션을 못하고 사회화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스타벅에 노트북 들고 앉아서 아니면 스타벅에 가서 책 읽는 게 가장 어렵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 많은 데서 저걸 어떻게 시켜서 커피를 가져와야 되지? 이런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앉혀놓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대요. UK예요. UK면 영국 쪽이죠. 그죠? 예, 영국 쪽 그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치매와 관련돼서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멘탈 스테이투스 평가에 대해서 수행하면 이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죠. 25, 네, 25, 24 뭐 이렇게 나온 경계선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걸로 나옵니다.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요거 가지고. 왜냐하면 이음센터에 오는 경경도잖아요. 경증도 아니고 CDR 0.5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치매로 물론 뭐 MRI, CT 이런 거 다 해서 진단받으신 분들이 오시고는 있지만 일반인들 혹시 검사하시다가 이분이 이걸까 저걸까 이런 고민하실 때 한번 놓고 이렇게 확인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노말 노화와 그 다음에 치매 노화를 구별하는 게 또 필요하구나. 경증으로 가서는.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필요하구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왜 활동을 가지고, 액티비티를 가지고 치료적 세라피오틱 액티비티라고 하거든요. 네, 활동으로 왜 치료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없을 거예요. 없죠? 자료에 없는데 혹시 더 궁금하실까 해서 제가 좀 더 찾았어요, 주말에. 약물적 그 치료를 치매 환자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의 약물 치료는 이런 거죠. 감기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했어요. 그거는 원인 치료가 되나요? 항생제로 바이러스를 때려잡았어요. 맞잖아요. 원인 치료가 된다니까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바이러스를 때려잡는 페니실린 뭐 이런 애들을 줬어요. 항생제를 줬어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죠. 원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의심치 마세요. 원인 치료, 바이러스를 때려잡았다니까요. 그 원인 치료가 돼요. 그런데 치매 환자에 대한 약물을 주는 건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에 대한 감소 치료예요. 네. 그래서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우선시 되고 있고 저희가 보건소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이 맞아요. 그런데 이 1번에 대한 치료 자체가 원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 치료라는 것 때문에 플러스 비약물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시죠? 왜 치매 환자는 활동 치료를 해야 돼? 약만 먹으면 안 돼? 안 되죠. 약도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증상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약 플러스 치료적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적 활동에 대한 에비던스, 제가 이것도 캡처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듣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약물에 대한 치료적 활동에 대한 메타 분석이나 분석한 거는 우리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적인 치료 방법으로 생물학적 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확립되기 전까지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야 돼요. 뭐하고 약물적 치료 더하기 비약물적 치료. 그래서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성 감기는 감기 약만 먹고 쉬라고 해요. 무리하지 말라고. 치료적 활동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기약 먹고 달리세요. 감기약 먹고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감기약 먹고 늘어지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쉬세요. 이렇게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약 먹고 활동하세요. 이렇게 처방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증상이 다 치료인데.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도 각 나라에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액티비티를 다시 쓰느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치매 환자가 그러면 그래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같이 섞어 써야 돼. 그런데 왜 치료적 활동을 또 해야 되지? 여기서 보면 치매 환자가 개인의 특성을 가진다는 게 문제예요. 환자 개별이 하나의 히스토리예요. 내가 쓰면 내가 자서전을 쓰면 2번이 나와. 뭐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치매라는 질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개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인격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유지되기도 하고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뭘 좀 하면 내가 엔좌 이러기도 하고 내가 이거 못하는지 알고 이러는 거지 막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나 못하는데 뭐 디펜스하기도 하고 딱 해서 어려운 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 도망도 다니고 인격이 다 있다라는 거죠. 사회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신체적 건강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서 개인 개별성을 존중하는 클라이언트 센터드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요번에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이후 프로그램들이 이 개별 클라이언트 센터드 어프로치에 아마 굉장히 가장 가까운 그런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의학적, 정신학적 진단 평가를 포함한 인지기능,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평가, 인격, 가정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클라이언트 센터드로 수집하고 접근해야 돼요. 환자 자신의 집이 만약에 그 치매 환자 가정환경 수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체장애 있는 분들 집 수정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가정환경 수정이 예를 들면 척추손상 환자가 가정환경 수정하면 턱을 다 없애고 계단 없애고 문통 낮추고 다 편편하게 만들고 갈 수 있게끔 해주고 문 넓히고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면 치매 환자 가정수정은요? 정돈으로 해요. 치매 환자 가정수정을 해보시지 않으셔서 그런데 가보면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전부 다 지고 사세요.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대부분 손 닿는 범위 내에 바닥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발 딛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몸 하나 계속 눕히는 작은 공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다 이렇게 그래서 SOS의 쓰레기집 같은 딱 그 느낌으로 왜 안 버렸어요? 그러면 쓸 데가 있어서 요구르트도 밥만 먹고 그거 잊어먹는 거예요. 밥 먹고 잊어먹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집에 갔더니 요구르트 병에서 곰팡이가 피어올라요. 꽃처럼. 그래가지고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았는데 그 뚜껑에 이렇게 여기가 뚜껑이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 있었어요. 야, 이렇게 있을 수가 있구나. 근데 그 꽃처럼 피어 있는 곰팡이 있는 요구르트 병이 굉장히 여러 개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밥 먹고 좀 이따 먹어야지 잊어먹고 밥 먹고 좀 이따 먹어야지 잊어먹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머릿속에서는 남아있는 것들을 조금 이따 먹어야지 생각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틀려요. 환자들 접근 방법이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하나하나 개개인에 대해서 틀려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어프로치, 클라이언트 센터드 어프로치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알츠하이머스 병은 요거는 있으시죠? 그죠? 예, 활동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케어기버들이 이게 플랜하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이렇게 어르신이 제가 그림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게 같이 만약에 손녀 그다음에 며느리 딱 제가 보면서 옳았구나 이랬거든요. 예, 아버님이 치매 분이신데 이렇게 가서 경기를 관람했어요. 이분하고 함께 그런 것들을 같이 즐기고 그런 이익을 같이 누리는 거죠. 같이 활동하는 거죠. 고로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 봤던 것처럼
뇌가 돌아간다는,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약을 먹어서 증상을 맞추고 증상의 유지를 시키면서 머리에 활동을 하니까 계속 이런 뇌의 움직임이 계속 많아지죠. 그죠? 뇌가 액티베이션을 각 곳에서 다 하죠. 한번 활동하면 말을 하면 말하는 곳만 관자뇌라고 하는 이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이끌어내야 되는 이 모든 곳에서 다 같이 해요. 그리고 내 혀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을 잘했나? 그걸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약물적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약물적 치료로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을까?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작업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보다는 활동, 치료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치매 최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높은 메타 분석을 했는데 가장 높게 나왔던 암자 치료에 가장 도움을 많이 줬던 활동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체적 활동이었어요. 신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가장 좋더라라는 게 나와서 지금 정책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역동을 거치고 있어요. 인지적 활동으로 옛날에 후국 쪽으로 포커스되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 더하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제일 좋았어요가 우리나라 결과, 외국 결과, 뭐 아니면 그 메타 분석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저널 잡지,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체적 활동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활동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 예, 해피어 데일리 라이프 인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은근히 맞을까요? 이음센터 활동이 ADL 활동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ADL, IADL 활동으로 이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을 저희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밥 먹고 그다음에 잘 놀고 잘 자고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하는 애기는 어떤 애기죠? 아가는 어린이, 순한 어린이, 잘 크는 어린이, 공부도 잘하는 어린이, 집중력도 좋아요. 예민하고 잠 안 자고 잘 안 먹는 애들이 까탈스럽고 막 까칠하고 혹시 그러신 자녀분들 계시면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2명이 있어요. 까칠한 놈과 순한 놈이. 예, 제가 참고로 항상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공감대를 얻는 게 제가 워킹우먼인데도 아들만 셋이거든요. 다 놀라시잖아요. 그런데 그 셋을 놓으니까 대한민국 만세처럼 별놈이 있는 거죠. 이런 놈 저런 놈이 있는데 저희 집 막내는 이런 놈이에요. 해피어 데일리 라이프.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밥을 한 공기 다 먹고 그 다음에 한 10분, 20분, 30분,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침 7시 반, 6시 반 요 사이에 일어나요. 정말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밥 한 공기를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슬슬 놀아요. 그래서 뭐 책도 보고 가방도 싸고 옷도 입고 그러면서 시간을 재고 있다가 요즘 학교 일찍 못 가는 거 아시죠? 네, 8시 반 딱 되면 자기가 집을 나서요. 천천히 세상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가요. 절대 늦어서 뛴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가서 되게 열심히 해요. 잠 잘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고 잘 놀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정말 잘 먹지만 잘 자요. 언제 자냐? 9시에서 9시 반만 되면 그냥 이렇게 발로 차는 올 정도로 그거랑 떨어져요. 그거랑 떨어져서 잘 자요. 어디다 옮겨놔도 지가 왜 그랬는지도 모를 정도. 그래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피해요. 해피할 때. 항상 웃고 다니는 게. 뭐가 이 세상이 항상 행복해요. 왜 웃고 다니냐 했더니 뭐 나쁜 게 없어서. 네. 그리고 집중력도 되게 좋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할 때 집중을 잘해요. 왜냐하면 잘 잤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어르신들도 액티비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고 계속 이런 액티비티를
액티비티를 하면 잘 주무시고 해피한 데일리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일과 루틴을 만들어줘야 되죠. 액티비티로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루틴, 롤, 그 다음에 하나가 롤, 루틴, 헤빗 이것과의 관계성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음 프로그램의 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패턴으로 헤빗과 롤과 루틴의 관계성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환자분들이 인식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주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내일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불끈 들죠. 네, 그거는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셀프워스, 자기가 자기 가치를 높이해요. 나는 내가 좋아하고 이런 거죠. 저희 까칠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맨날 지각하지 않기 위해 10분 전에 뛰고 그다음에 먹을 때 탈탈 털어 먹어요. 먹을 때 뭔가 다 털어서 먹어요. 그래서 어저께 털지 말고 먹으면 안 돼. 뭐 이러는데 걔 형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둘이 다 막내가 160이고 큰 둘째가 174인데 킬로그램은 둘이 다 그 막내가 60이고 둘째가 50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160에 60과 174에 50이에요. 그래서 한 놈은 체중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한 놈은 체중을 늘리는 데 주력을 하는데 먹는 걸 만든 것 같아요. 탈탈 털어서 항상 먹기 때문에 그리고 잠도 좀 까칠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주의 집중 못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것도 까칠하게 조금만 놀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는 공부를 못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공부를 못해요. 네,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막내는 초등학생인데도 형보다 주의 집중력이 좀 높아요. 그냥 앉아있고 40분, 50분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뀌지 않고 섞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요 데일리 라이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헬스가 메인테니언스가 된다.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하고 메모리도 유지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활동을 하니까 메모리 유지는 제가 실행 체계를 보여드렸으니까 이해하시는데 요거 할 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학생들한테도 이런 말을 해요. 방학이 돼서 잉여를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잉여 인간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뭐냐면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누워서 다니는 거예요. 가로 본능에 계속 충실한. 절대 세우자 하지 않는. 서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려서 내려와서 엄마한테 뭐 하나 달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먹고는 다시 뒹굴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널브러져 있기. 그리고 이 컴퓨터나 노트북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다가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다시 자고 다시 먹고 다시 놀고 그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또 놀고 뒹굴뒹굴 하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방학을 하면 그렇게 인형인간이라고 한대요. 인형인간을 하고 나면 뭐가 없어지냐면 제너럴 헬스가 없어져요. 다음에 그러다가 딱 일었을 수가 없대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부들거린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라. 너가 작업치료사인데 작업치료학과에 다니는 작업치료 학생인데 너 임용하면 되겠냐. 나와서 활동을 해라.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수업하고 이러면 과제 나오고 막 되게 바쁘고 힘들어요. 그게 좋니? 인형가 좋니? 그러면 이게 할게요. 인형 나쁜 거 자기가 알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타임, 오리엔테이션 일정으로 이게 밤인지 낮인지 어제인지 오늘인지 세월이 갔는지 왔는지를 잘 모른대요. 본인들이. 그리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내가 이걸 봤나 안 봤나 모르고 있어요. 특히 요즘 인형 많이 만드는 게 드라마 때문에 네, 드라마를 한 번에 20개를 20회를 같이 돌아보면 한 2박 3일 인형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인형하고 나면은 이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증가된다. 활동을 하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증가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관계성도 증가된다. 이 사람과 나와 관계성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그룹 활동을 하시면 요거가 아마 그룹 활동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패밀리 히스토리에 대해서 인식한다. 이음 프로그램 안에 내일 혹시 오시는 분, 여기 안에 10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네, 이음 프로그램 하실 때 아니에요? 다리 오실 거예요. 여기에 계실까? 그런 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음 프로그램 안에 뭐냐면 패밀리 히스토리
스토리를 유지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어떤 프로그램 안에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목적이 뭐냐면 나와 가족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내가 누구인지 오리엔티드하기, 우리 가족의 패밀리 히스토리를 인지하기,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활동 안 하고 인지하실 수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렝스 메인, 머슬의 스트렝스 메인과 메인테니언스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사실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뭔가 만들고 뭐 이러면 이런 근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이 넣었어요. 또 하나가 조인트 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페인, 그 다음에 너브스 텐션. 어르신들 이런 말 많이 해요. 어깨 아프다, 손목 아프다, 손가락 아프다, 무릎 아프다, 발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제일 많죠. 예, 이 아프다와 플러스 나 머리가 아프다가 굉장히 많아요. 치매 어르신들 머리 아프다인데 이거 활동하다 보면 쑥 들어가요. 허리 아프시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괜찮아 이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 안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세요? 괜찮아요? 아파요. 네, 근데 활동하면 아픈 줄 모르시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플렉시빌리티도 높아진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활동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페이싱이나 레스네스. 이거는 뭐냐면 정신없음, 페이싱, 막 이리저리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주함 이런 것들도 감소된답니다. 네, 여기 그 리피티드 비헤이비어에 제가 찾아낸 그림인데 이게 뭔 그림이게요? 알아보지 보세요. 여기 뭔지 아세요? 컵을 조용히 가방에다 넣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 치료해보면 이거 있죠. 다 내 거. 다 내 거. 계속해서 어르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뒤져보면 여기에 수북히, 칼, 지우개, 볼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조용히. 그래서 다 빼내요. 다른 데 보시게 하고 이렇게 조용히 빼내요. 그리고 가실 때 보면 또 수북히 있죠.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리피티드 비헤이비어나 아니면 손가락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활동을 하게 되면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재밌죠? 그 다음에 원더윙도, 배회도 굉장히 감소하죠. 배회를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활동이 뭐죠? 신체적 활동 중에 제일 좋은 게 산책이랍니다. 예, 그래서 요 산책이라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일본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 치매 관련 저서에 그 치매 환자에게 신체적 활동으로 가장 좋은 거 그 중이 산책이다. 특히 산책이 내부적 산책이 아니라 외부적 산책이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 기운의 차이도 느끼고, 애기하고 똑같아요. 기운의 차이 느껴서 하루 외부 환경, 외부 공기를 씌워줘야 된다. 두 번째, 세월이 변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외부 산책이. 그 다음에 자꾸 돌아다니면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이 생겨요. 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방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생겨서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어렵죠. 네,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건소에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병원? 보건소? 네, 병원 보건소. 제가 이거는 아니고 제가복지협의회 작년에 자문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게 뭐냐면 외부 자원을 잘 끌어들여요. 외부 자원봉사를 아주 조직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산책을 갈 때는 그 외부 자원하고 1대1 매칭해서 같이 손잡고 산책할 수 있게끔 딱 날을 정해서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중학생이 들어오든가 고등학생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노노케어부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어르신 손을 잡고 간다든가 이걸 정말 조직적으로 잘 끌어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는 어디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쪽 기관에서는 그분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원을 아주 잘 이용하는 거. 그것도 무료로. 그리고는 뭘 써주시죠? 자원봉사 시간으로 때우면서 잘 운영을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잘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잘 주무시게 되죠. 낮에 충분히 활동 많이 하시면 밤에 어떻게 주무세요? 난 기절했어, 시체였어,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꿈도 안 꾸고 눈 딱 뜨면 아침이죠. 그때 기분 나쁘셨어요? 꿈에 시달릴 때가 기분 좋으셨어요? 꿈도 못 꾸고 딱 눈을 감았다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일 때가 기분이 좋으셨어요? 후자죠. 그죠? 네. 그런 거죠. 치료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런 게 있답니다. 신체적 활동, 사회, 창조, 종교, 감각, 놀이, 일상활동, 이상행동 조절, 가족교육, 환경수정, 보조공학 이런 것들을 딱 얘기했어요. 이거를 강의를 작년 상반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지진지 프로그램 모델로 이 사람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모델을 가장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게 병렬형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활동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하나 나오기도 해요. 병렬형으로 가고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주장하는 학자마다 틀린데 요 내용이 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커그니티브 스티뮬레이션은 조금 사회활동, 그룹활동, 현실인식활동, 리얼리티 오리엔테이션 활동으로 많이 한다 얘기하고 인지훈련으로 커그니티브 트레이닝은 기억력, 집중력, 진압력으로 회복훈련으로 이런 컴퓨터 인지 프로그램들을 좀 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하고 인지재활로는 커뮤니티브 리빌리테이션에서 이런 보상 회복 훈련, ADL, IADL 이렇게 전체적인 재활적인 접근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 그 내용 안에 여기 내용 안에 그룹 활동 안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신체 활동도 있고 사회 활동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집중력, 진압력 이런 활동으로 그 활동 이완으로 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신체적, 사회적, 창조적, 종교적, 감각 뭐 이렇게끔 이렇게 병렬형으로 쭉 나열해가지고 활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신체적 활동 뭐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많이 해줬던 건 국민체조. 네, 제일 좋아해요. 국민체조. 왜냐하면 다른 체조들을 하고 나면 그 쇼트 메모리가 안 좋아서 리콜링이 잘 안 돼요. 하고 나면 돌아서는 다음날 잊어먹고 다음날 잊어먹는데 그 국민체조는 음악 틀어놓으면 대부분들 이해를 하고 오세요. 뭐 운동에 뭐 체조하라고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이게 4분의 2박자예요. 좀 빨라요. 펜티고풍이어서 이게 어르신들이 대부분 디프레션 되거나 이게 축 처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격양시켜요. 들어보면 굉장히 사람 흥분시키는 막 아저씨의 추임새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분의 2박자여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4분의 4박자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4분의 4박자로 늘려서 8번 할 걸 4번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되지 뭐. 4분의 4박자로 내가 두 개로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임새 5분동 그러면 5분동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돌아가야죠. 그죠? 네. 숨쉬기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렇게 하죠. 네, 이게 숨쉬기 그러면 어르신들이 5분동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임만 딱 들어도. 그래서 리콜링이 좋아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신체적, 사회적 모임 이런 활동들로 병렬형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인지자극, 인지훈련, 인지재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회상훈련 아니면 현실인식 훈련을 따로 띄워놓기도 하고 뭐 병렬식으로 놓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모델이나 활동들은 좀 다양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되면서 바뀌었어요. 작년 전에는 막 혼용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터미놀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터미놀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이 나오는데
후로 2014년에는 이 터미놀로지를 좀 더 많이 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난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요것만 얘기를 해줬어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시대부리에 좋고 2013년 버전 예를 들면 그리고 요거 얘기도 들었어 2014년 버전 2015년 버전은 조금 요 안에서 이제 조금 베리에이션을 좀 어떤 활동을 주력하는가가 2015년 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를 정하는데 제가 아까 미국, 영국, 일본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미국이나 영국 레벨에 좀 많이 맞춰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이제 미국 레벨이 많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하이 액티비티 레벨 이렇게 얘기했고 미들 액티비티 레벨 그리고 여기 로우 액티비티 레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이 액티비티 레벨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죠? 경도인분 여기는 중도도 여기는 고도인분이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에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디프레션을 갖겠죠. 그래가지고 디테일하게 도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볼 있는 태스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줘야 되고, 뭘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큐를 중간중간 줘야 되는데, 이게 레인보우 빙고, 워드 스크래치, 워드 서치, 뭐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자 찾기, 게임, 퍼즐, 뭐 이런 것들, 어덜트 크라나, 부호, 메모리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미들에서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스텝 베이직 스텝이나 아니면 디테일하게끔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좀 이해 못하고 어린이스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큐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스텝, 2스텝, 3스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스텝, 2스텝, 3스텝이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MMSE 검사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를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마 그게 저한테 읽고 보여주시면 1스텝이 이거예요. 이 종이를 가지고 왼쪽 무릎에 놓고 접어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주세요. 이게 3스텝이에요. 이 종이를 갖고가 1스텝, 2스텝이 내 왼쪽 무릎에 놓기, 3번이 접어서 주기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스텝이면 3단계 활동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를 기억해요. 다른 것들로.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에서는 2스텝 이상 뭐 이렇게 될 거예요. 3스텝까지는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MCI들도 3스텝 잘 안 돼요. 저희 어머니한테 3스텝 해보면 안 돼요. MCI. 노말 MCI도 잘 안 돼요. 2스텝까지 돼요. 어머니 바구니에 담아서 냄비에 앉혀주세요. 이거까지 되는데 어머니 그거 바구니에 담아서 냄비에 앉혀가지고 끓다가 뭐 늦게 주세요. 그러면 뭐 하나 빠져있어요. 늦게 마지막에 없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2스텝, 3스텝인데 좀 좋으신 분들은 뭐 3스텝까지 하면 더 좋죠. 여기서 이제 1스텝 태스크예요. 그럼 뭐죠? 이걸 가져가서 뭐 하세요? 뭐 이런 거죠. 요거 뭐 하세요? 네, 1스텝. 그리고 여기 마지막 레벨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스텝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태스크 스텝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좋은 게 센소리 스티어런스 해서 카드나 메모리 북스나 스피리추얼 북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분들은 이제 회상적 활동으로 이렇게 보고 뭐가 느껴지냐 아니면 요거 스노우젤렌 아세요? 스노우젤렌? 네, 스노우젤렌 활동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원래 스노우젤렌이 만들어진 게 중증 장애아를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매칭이 돼요. 이분도 중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증일 때 중증 장애아한테 썼던 거를 약간 틀면 돼요. 뭐냐면 어린애들한테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대신 이분들한테 회상을 보여주시면 같은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연구 결과로는 촉각적 자극을 좋아했더라. 빗자극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그래서 부드럽거나 아니면 바이브레이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몸을 마사지 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 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LMS-K의 점수와 인지수준 특징을 김수정 선생님이 교수님 2007년에 비교해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활동이 있었는데 이게 한동안 2007년에서 한 2010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다가 좀 잊혀졌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LMS-K의 22점에서 20점. 22점은 활동 수행 시에 인지도움 필요 정도가 42%고 20점 요것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인지적 도움 필요한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요게 중요하죠. 발달 연령 수준 약 4세. 4세 정도가 뭘 하죠? 48개월 정도가. 그 레벨에서 거의 비슷해요. 48개월에 하는 게 48개월 되면 우리나라 5살이잖아요. 미운 5살 시작하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 주장이 있어요. 안 해, 싫어. 이거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시키면 대충 따라 다 하고 ADL 좀 하고 하시죠. 만 5세는 거의 대부분 ADL 뭐 혼자 다 하잖아요. 애기가.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안 돼? 좀 복잡하거나 디테일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안 되죠. 만약에 5세가 슈퍼마켓 가서 문고점에 가서 줄넘기를 사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세가 5살 돈을 주고 그럼 가면 혼자 보내요? 아니죠. 가고 나는 뒷짐지고 이렇게 슈퍼바이저 하시죠. 네, 그럼 우리 어르신들 22점에서 20점이 딱 그런 거예요. 네, 이분은 마켓 가고 다 가요. 이게 IADL적인 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보호자가 슈퍼바이저 해야 돼요. 뒷짐지고 이렇게 같이 멀지, 이분이 제대로 하나, 계산하나, 그래서 오나를 봐줘야 되는 거죠. 안 보고 그냥 다녀와 하기에는 불안한 거죠. 네, 딱 그 나이에. 근데 딱 좋죠. 이렇게끔 나와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19점 이하로 19점에서 15점 정도가 나오면 인지적 도움 필요한 시간이 좀 더 늘어났어요. 7시간. 인지적, 그 다음에 발달 연령이 3에서 4세예요. 3에서 4세. 48에서 36개월. 요때쯤은 뭐 해요? ADL을 좀 하는데, 미니멀 어시스트를 좀 하죠. 밥을 먹기는 먹는데 좀 흘리고, 밥을 차려놓으면 앉기는 앉는데 도와줘야 되고, 옷을 입기는 입는데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14점에서 11점. 약 3세, 36개월 전후로 되세요. 그러면 얘는 6분 전에 뭐 하셨죠? 네, 이 모더레이트, 요렇게 있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모더레이트 하게 좀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쵸? 신발도 이렇게 이거 있어 이렇게 열어놓고 발 넣고 그러면 이렇게 찍찍이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딱 그 수준. 그 다음에 10에서 7세는 7점은 발달 연령 2세에서 3세, 24에서 36개. 여기는 이제 맥시멈까지는 아니지만 모더레이트 맥시멈 어시스트. 여기는 맥시멈 어시스트는 아직 내지는 모두 다 디펜던스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좋죠. 이렇게 좀 도움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이드라인 하기 좋고요. 또 하나가 저희 많이 보는 이제 책에 교과서 책에 큐레이티에 뭐 이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도 나눠놨어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초기에서는 목적 지향적인 활동, 규칙에 근거한 활동, 경쟁적 활동, 협동적 활동을 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상징성 단계나 감각운동 단계, 여기는 부적절 활동이 증가하거나 평행한 그룹 활동이 좋아요. 반사적 단계는 모방, 반사, 반복적 개별, 개인 대 개인 활동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을 뭐 한다라고, 뭐 이런 데는 볼 가지고 주고받는 활동이에요. 여기에서는 평행한 그룹 활동을 해요. 평행한 그룹 활동이 어떤 건지 아시죠? 애기 다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네 분이 그대로 계시는데 각자 자기 활동을 해요. 같은 장소에서 각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쵸? 이런 활동 제일 많이 시키죠. 병원에서나 이럴 때. 자, 오늘 이거 하는 거에 이분들 짱 모아고 재료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룹에서 아마 그거 내용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들이 있어요. 치매 초기에서는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준에 맞게 행동할 수 있고 남 학습에 참여하고 행동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트를 많이 가게 하라. 저도 컨디션 안 좋을 때 마트 가고 나는데 마트가 힘들지 않아요? 마트 갔다 오기가 왜 힘들지 아세요? 첫 번째가 창문이 없어서. 창문이 없어요. 백화점과 마트는 창문이 없어요. 대부분 창을 바깥쪽으로 놓긴 하지만 창문, 특히 백화점은 더 창문이 없대요. 날 접는다고 집에 갈까봐. 날 접는지도 모르고 쇼핑하게. 두 번째, 시계가 없어요. 네, 몇 시니까 집에 가서 땡땡이 올 때까지 밥 차려놔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하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외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간혹 그럴 수도 있는데 간혹 산소를 뿌려준대요. 갬블러 하는데도 산소를 뿌려주는데 힘들지 않게끔 하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외국은 그런다는데 우리나라는 산소를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쇼핑하면 왜 힘드냐면 이 많은 A, B, C, D 간장 중에서 A라는 간장을 골라야지 D 간장을 골라야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판단, 분석해서 선택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몇 가지 아이템을. 그죠? 음식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음식 샀다가 또 올라가가지고 그릇 샀다가 또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옷을 샀다가 학용품을 샀다가 종목도 바뀌면서 계속 포션을 그리고 물어보죠.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찾기도 하고 이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거 없어졌어요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샀다가 딱 돌아보면 더 싼 게 있으면 놓고 다른 거 사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트를 안 가요.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마트를 안 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마트 안 가시는 가는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 초기 단계가 되면 시지각 능력이 떨어져요. 시공간 능력이 떨어져서 아시죠? 길 못 찾고 집 못 찾고 그래서 집 잊어먹는 게 1번이잖아요. 드라마에서 제일 소재잖아요. 엄마가 안 오셨어요. 찾아다니고 여기가 우리 집인가 그 옛날 집 찾더라고 이렇게 나오고 시공간 능력이 녹화하면은 거기 앞에 그 비주얼 퍼셉션에서 프락시스 이후부터 딱 떨어져요. 그래서 공간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녹화 분석해서 논문 쓴 데에도 그렇게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이곳이 저곳이고 저곳이 이곳이어서 길 찾기가 어려워서.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마트 잘 안 가세요. 가시면 어떻게 가냐면 아기가 엄마 옆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제 옆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우리 어머니 뒤에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땡땡이가 이게 제 뒷짐지고 가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항상. 근데 아드님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고 어머님은 막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는 게 보이고 근데 가끔가다 제가 살짝 없어져 보기도 해요. 실험해야 돼서. 또 우리 어머님은 어떡하시지? 이렇게 보면 애들이 엄마 없어지면 어떤 행동 하시죠? 이게 얼음돼서 두리번거리고 막 찾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세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이렇구나. 네, 굉장히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 당황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딱 붙어 다니는 한번 잊어버리게 해주고요. 네, 그런 걸 실험해요. 절대 잊어먹진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떠신가 이렇게. 근데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이렇게 표가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고 길이를 잃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니라 제가 뭘 사느라고 이렇게 정신팔려 있는 동안에 어머님이 또 가신 거죠. 애기 잃어버리는 가장 그 메인 소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디 가셨어? 나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저랑 어머니랑 같이 찾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막 그래요. 굉장히 흥분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를 시키면 좋다. 인지 수준에 혼자 살아갈 수 있으나 실수를 하고 산후사고 발생이 높고 공동체 행사 같은 데에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치매 안 걸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신체활동과 종교활동을 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종교활동하면 되게 좋아요. 어르신들 읍빛 교실 이래서 그냥 열죠.
거기 가서 웬만큼 견디낼 수 있으면, 그리고 약간 인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도와줘요. 또 거기서 누가 한 명 이렇게 붙여주기나 하고 주고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활동을 하시라고 하는 게 좋다. 근데 만약 불교면요, 불교도 요즘 해요. 은빛 교실 있어요, 불교도. 그래서 가시면 108배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8배 하는 게 엄청난 신체적으로 활동이잖아요. 108배 운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고. 근데 저는 이상한 종교 말고 3대 정도 잘 믿으시면 참 좋겠다. 거기는 대부분 이런 서포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활동 계획하고 학습하도록 합니다. 반복된 일상생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과 관련된 활동을 매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달력을 만들거나 시간과 관련해서 하루 일과를 생각할 수 있도록 물어보거나 일지 작성합니다. 자, 이게 이음 프로그램의 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음 프로그램 안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넣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강의할 때가 재작년이었거든요. 2013년 빵 되면서 그 전까지도 얘기는 했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강의 시작한 게 2013년이에요. 근데 치매센터 곳곳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벌써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을 자원봉사라고 풀었더니 거기서 선생님이 환자분한테 이런 것들을 하더라. 그걸 저한테 교수님 정말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런 치매센터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환자 치매 어르신다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벌써 하는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요즘은 한다라는 그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하고 하는 점검표 같은 것들도 얘기합니다. 점검표도 2013년부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생활화된 것 같아요. 요것도 이용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점검표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경한 인지 손상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두 개를 겹쳐놨어요. 여기에서는 활동하는 것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무슨 활동하면 좋니? 그러면 자세 모방하기. 그래서 신체적 활동, 신체 부위 지적하기 활동, 그다음에 움직여주는 활동, 실용 밴드, 타월, 스카프, 홀라우프, 고가 파라슈 뭐 이런 것들요. 제가 어느 주간보 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주간 뭐죠? 어린이들 가는 놀이방 활동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주간 놀이방 활동하고 너무 유사한 파라슈 무슨 활동이 이렇게 어린이용 활동이 전부 다 이렇게 변형돼서 변형까지 아니고 거의 그대로 치매 환자 활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죠?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너무 유아틱한 활동을 하시면 나중에 어르신들이 하는데요. 내가 애인 줄 알았나? 나한테 왜 이걸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인격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연령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하다가 많이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를 강의할 때 항상 많이 쓰는데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이 교훈을 주더라. 그래서 어르신한테 성분의 아동 프로그램 썼다가는 나중에 뒤집어 엎는다. 몇 번 뒤집어 엎였기 때문에 내가 인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이거 애들이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 프로그램들이 쓰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가지고 오실 때 이걸 어르신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변형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꼭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세운동. 요즘 이제 손을 움직이면 뇌가 움직여요. 조정되고 있는데가 그래서 연재되고 있죠. 네. 혹시 그래서 크기, 모양, 색깔 이런 거 구별하는 거, 3차원, 2차원, 3차원, 공간화, 방향 구별하는 거, 분류하기, 게임하기, 레저 활동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기억력 게임,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회상하기, 일상생활 활동으로 활동하기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일상생활 활동으로 활동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이 세상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근데 IAB는 좀 괜찮은데 AB를 가지고 활동 만들어내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동은 쉬워요. 아동은 뭐 하면 되죠? 손놀이 하면 되거든요.
네, 소꿉놀이 하면서 이끌어내면 나는 엄마야, 너는 누구야, 너는 애기야,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거야, 냠냠냠냠 하다가 스토리텔링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애기를 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어르신하고, 자, 제가 어르신 부인할게요. 어르신 남편 하세요. 자, 냠냠냠 할까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냥 ADL을요.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애기들은 자, 지금부터 밥 먹고 잠자기 할 거예요. 밑통 하나 벗고 뭐 팬티 입고 있으면 정말 나쁜 의도 아니면 그냥 하나 바지 하나 아니면 속바지 하나 입히고 반바지 가져오세요. 그러거나 해가지고 반바지 입히고 큰 긴 바지 벗기고 잠자기 활동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르신하고요. 이게 안 돼요. 분명히 옷 입기, 옷 벗기도 안 되고 잠잘 때 눕는 것도 편하지 않아. 활동하는데 자, 어르신 이제 바지 벗어요. 네, 귀걸이 벗고요. 자, 누우시죠. 이렇게 돼요. 어른하고 어린이 활동하고 틀리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ADL 활동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쪼아야죠. 네. 분명히 애들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소꿉놀이로. 근데 어떻게 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 다음에 치매 초기에서 중기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단계를 일부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용돈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금액이 큰 집회 같은 것들도 관련해서 교육해야 되고요. 친밀한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거나 익숙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인지시켜주고 뜨거운 음식 준비할 때 위험할 수 있고 불을 사용하지 않은 간단한 음식은 스스로 준비합니다. 저희 어머니 경우 얘기하고요. 친밀한 공동체 행사에 절대 안 간대요. 네. 요번에 또 사춘 가족, 사춘 형, 오빠, 뭐 이런 사람, 이종 사춘 오빠의 아들이 결혼을 해요. 뭐 되게 먼 것 같은데요. 사촌간, 엄마, 동생, 어머님의 동생분의 아드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되게 멀지 않은 가족이에요. 근데 결혼하는데 가라 그러니까 안 가신대요. 안 가시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남지는 않았고 어떻게 짬을 내서 찢어가지고 저도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갈 건데 언니 가실 거예요? 간대요.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엄마가 가니까 가는 것처럼 딱 느낌 그랬어요. 가셔가지고 익숙한 장소에 사람을 딱 붙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롭게 노세요. 거기서 막 얘기하시고 그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가면 특히 제가 안 가면 잘 안 가시고요. 아드님하고 두 분은 잘 안 가죠. 근데 제가 가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해야 할 일. 그래서 저는 이래요. 어머니 오늘 몇 시에 뭐 하고요. 몇 시에 뭐 하고요. 아마 오늘 무슨 택배가 올 거고요. 누구는 뭔 일이 있어요. 막내는 어떤 일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그러면은 써놔요. 택배 오. 뭐 막내 이름이 땡땡이면 땡땡이 어디 감. 이렇게 해서 붙여놔요.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 그 크게 붙여놓으면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으로 막내한테 야 우리 택배 오고 뭐 하고 하니까 할머니 보조해라 그러면 보조해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가 막내가 있을 때 할머니가 계시면 안식이 되는데 요즘 할머니 계실 때야 막내가 있으면 안식이 돼요. 모든 게 해결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뜨거운 음식. 우리 어머님 진짜 잘 지어요. 뜨거운데 그냥 왼손 잡으세요. 그래서 뜨거워요. 그런데 탁 잡으세요. 그래서 뒤고 뜨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팔뚝에 많이 화상이 참 나쁜 며느리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썩게 막 해놨어요. 근데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서 주의를 못해서 주의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불 사용하지. 그래서 저희 집은 냄비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네, 태워먹어서. 그래서 절대 좋은 걸 안 사요. 예쁜 걸로 사요. 멋없이 쓰고 1년 만에 바꿔야지. 특히 제일 많이 쓰는 냄비 있잖아요. 요만한 것들 거의 1년 만에 하나씩 버려요. 즐겁죠? 그런 거 살아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참고로 저랑 어머니랑 22년 살았어요. 우와. 20년 살았는데 와우 안 하세요? 네, 와우. 우리 어머님이 저희를 많이 돌보시는데, 저희가 남자 딱 하나의 여자니까, 여자들이 참고 가는 게 있죠. 그죠? 아무리 며느리가 나가 산다 하더라도 어머님하고 20년 살려면 저도 참고 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아는 거다. 아, 옛날에는 이렇게 인지가 안 떨어졌는데, 이거 왜 이러시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잘 발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또 미국 일을 하고 MMS 머릿속이 기억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머니 이거 여기다가 놓으셨다가 여기 밑에 서랍에 넣고 누구한테 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얘기해버려요. 안 되나 되나. 또 하나가 오늘 아침 드라마 폭풍의 여자 아침 스토리 뭐예요? 네,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요, 예고편 보고 오늘 예고편 보고 대충 감을 잡아요.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 거 스토리를 물어보면 어머님이 얘기를 하나 못하나. 그래서 제가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어느 날은 아침에 야 오늘 폭풍의 여자에서는 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집 뭐 이웃은 뭐 명한 이웃인지 뭐 내역적인 이웃인지 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옛날에 민들레였는데 뭐 민들레에서 뭔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저녁에 밥 먹고 있으면 나 그랬어.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고 계셨잖아요. 아침에 있는 스토리를 3개를 기억을 하셨죠. 며느리가 좀 못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활동을 주는 게 좋고요.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을 주는 것도 좋아요. 간단한 금액을 직접 돈으로 주고받는 계산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오늘 쓰신 돈 이거 워크북이죠. 워크북을 진짜 돈으로 하면 좋은데 진짜 돈을 썼더니 요양보호사들 교육해봤더니요. 진짜 돈을 가지고 해봤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돈을 안 주더래요. 내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짜 돈을 가지고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 가짜 돈을 가지고 연습하라고 집에 놔뒀더니 그 가짜 돈을 가지고 마켓을 가더라고요. 뭐 그거는 늘 낫죠. 그죠? 가짜 돈 뒤편 없으니까. 그래서 가짜 돈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가짜 돈 다 있으세요? 병원 세팅이나 뭐 복지관에? 없으세요? 어디서 사는지는 아세요? 첫 번째 다이소에서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소에 없는 경우는 마을 학교 문방구 앞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방구에 가짜 돈이 없다. 그럼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가짜 돈 좀 사다 달라고 일주일인데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면 사다 놔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관리 활동 방법에 친숙한 활동 주는 거 좋고요. 말로 설명해 주는데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여기 넣고 저기 넣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넣고 저기 넣기. 자, 아셨죠? 여기 넣고 저기 넣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정중하게 이거 넣고 저기 넣기 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이거 넣고 저기 넣기 하는 거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영 능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특히 강의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걸 솔직히 잘 못해요. 잘 못하고 개별 치료를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그룹으로 못해요. 그런데 저를 인크리즈해서 저를 개발해서 그런 동영상 이런 거 보고 막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따라해서 어느 정도는 중등도 이상 정도는 나오게끔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학습을 시켜놨어요. 내가 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 변명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일을 하실 거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중을 이끌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을 좀 갖추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원인과 결과가 있는 활동 제시하는 게 초기 중기가 좋습니다. 요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있는 활동을 그룹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태원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 경로, 한스 경로 써보세요. 뭐 이런 것들 활동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요거 말고요. 우리 집 요양보호사 교육에 이런 거 있어요. 진압역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장소 오리엔테이션에 우리 집을 그려보세요. 우리 집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길을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한 거 내일 하면 안 되지만 오늘 한 거 다음 달에 하고 다음 달에 거 또 다음 달에 한 달로 주기로 하시면 집을 안 잃어버리겠죠. 집을 잃어버려도 하나의 에피소드는 알아내서 거기서 어떤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면 적어도 현수막은 안 붙겠죠. 이러이러한 할아버지 찾습니다. 이런 거 안 붙겠죠. 그래서 치료사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중등도 여기에서는 전체 운동, 미세 운동, 그래서 언어들은 현실 검증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현실 검증력이 뭐죠? 요즘 3월이죠. 뭐 3월에 관련된 것들. 4월이면 4월과 관련된 꽃. 제가 수학은 언제 나오냐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언제 나오냐고 하면 여름에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님들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그 사람들을 가서 확인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거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봄에, 이게 여름이 많은데 봄에 나오잖아요. 봄에 나온 거 봤어? 이러면서 느끼신대요. 그런데 혹시 자녀분한테 가르쳐 보셨어요? 저희 집 땡땡이 12살짜리한테 가르쳤더니 엄마 이거 항상 나오는 거 알아? 네, 마트 가면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꽃 같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 계절 활동 있죠. 우리나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활동 가지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낱말 게임, 감정 표현하기, 이야기하기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치매 중기에서 알기는 하루 일과를 습관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다음에 환자 앞에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을 두면 행동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딱 시작할 수 있게끔 이 환자분한테 이분이 컵으로 물을 마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컵에 물을 따라서 이렇게 앞에 놓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손이 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치약 칫솔 활동을 하길 원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없애고 치약 칫솔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놓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물건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분들한테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옷을 가져오는데 이건 언제 옷이죠? 이거 모시메리 여름에 입을 수 있고요. 요건 속옷이에요. 속옷이고 요거는 봄, 가을. 여기 7부예요. 거의 7부. 그 다음에 요거는 여름. 요거는 겨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을 보여주지 마시고 어르신한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AD를 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옷을 베끼기가 어렵다니까요. 어르신이셔서 하기 좀 민망하죠.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만져보고 얇아요, 두꺼워요, 이런 감각 활동이 될 거 아니에요. 얇은 거는 여기 놓고 두꺼운 거 여기 놓으세요. 뭐 겨울은 여기 놓고 여름은 여기 놓으세요. 이런 활동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요. 예쁘게 개기, 예쁘게 개어보기. 그 다음에 서랍에 어디 놓을 건지 뭐 해보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하시면 좋은 드레싱 ADL이 돼요. 이거는 윗도리만 했는데 아랫도리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속옷으로 윗도리, 아랫도리, 뭐 양말, 뭐 요런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고난 준비물이 있겠죠. 준비물 갖다 주세요. 우리 보호자한테 얘기하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해서 속옷은 속옷끼리 솔팅하고 여름옷은 여름옷끼리 솔팅하고 그게 헷갈리면 왜 헷갈린지 하고 하면 좋은 활동이 되죠. 네, 요번에 좋은 ADL 활동이에요. 이거는 뭐 애기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른들하고 하는 ADL 활동으로 좋겠죠. 그죠? 애들은 뭐예요? 옷 벗었다가 접어놓기, 옷 벗었다가 입어보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분들은 좀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뭐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활동하다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만져보고 두껍나 안 두껍나 이건 무슨 재질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시 같은 거는 이 모시는 얘기하면 모시 얘기할 때 얘기하면 모시 짜봤냐 배질 해봤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 굉장히 좋아요. 치매 중기에서 말기는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앉아있는 자세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빼서 정리하는 거 사포질하기. 자, 옷개서 정리하는 거는 이제 말기, 중기 말기가 조금 어렵고요. 수건 얘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수건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그죠? 네, 다 베어져 있는 거 가져오셔야 돼요. 개 거를 가지고 오시면 노동을 시켰다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건 치료용으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놓고 펼쳐놓고는 계기. 그래서 개는 방법을 여러분이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반 접고 반 접기 할 건지, 반 접고 옆으로 접고 앞으로 접고 할 건지, 앞으로 접어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어디다 꽂아놓을 건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해놓고 하시라고 하면 단계마다 활동이 나오는 거 아시죠?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 그러면 이걸 하면 뭐가 좋아져요? 집에 가서 계기 활동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포질 활동 같은 반복된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사포질 잘못시키면 좀 어려우니까요. 반복된 활동.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가능한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패드보드. 거기에 넣기, 빨간 게 빨간 넣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반복이에요. 자, 여기 스누젤렌 활동들이 있다. 이런 데 누워서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베스티뷸레이션 굉장히 떨어지고 밸런스 떨어지고 홀링다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 눕히거나 빙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밸런스 유지하는 활동들은 이거 여기 잡아보세요, 놓아보세요, 뭐 오른손 바깥에 하면 밸런스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좋아요. 활동 집중하지 못할 때는 그냥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감각 활동 같은 것들도 하면 좋습니다. 그 스노우젤렌 방은요. 업자들을 통해서 만들면 한 4-5평에 평당 1,000만 원 달라고 해요.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좀 이렇게 좀 선심 쓰듯이 깎아주면서 한 3,000 뭐 이렇게 부르는데 스누젤렌 방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논문 찾아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네 뭐 이렇게 하고요. 참고상 그 책에 그 논문 찾다 보면 외국에는 병원에 환자용 스누젤렌 방과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병원에서. 네, 임원은 아니지만 그 직원들 스누젤렌 방 2개가 있대요.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 소원이 작업치료 미안해요. 작업치료사들이 스누젤렌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사들이 2번째로. 근데 네가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전 작업치료 교수니까 작업치료사들이 스누젤렌 가지고 삼성 화성 공장이나 그다음에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 거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않느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나 뭐 아니면 다음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학생 중에 졸업생 중에 미국에 취업한 애가 있어요. 작업치료사로. 근데 걔가 뉴욕인가 뭐 어디인가 뭐 어디 갔대요. 거기에 구글 본사를 견학을 갔는데 구글 본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문을 활짝 여는데 계속 알짱거렸대요. 스누젤렌 방이 있었고 그 스누젤렌 방 앞으로 알짱거렸는데 굉장히 멋있는 걸 쓱 봤대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대요. 아,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저게 저거구나. 진짜 있구나. 네, 그래서 구글에 스누젤렌 방이 직원들을 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가 목격다고. 자, 사진 찍어오지. 그랬더니 그 사진을 못 찍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대신 자기 정말 봤다고. 자기 실명 거론해도 된다고. 네, 그래서 구글에 스누젤렌 방이 있었다. 왜?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방들을 여러분들도 좀 만드시고, 네, 여기 안에서 회상치료나 이런 것들을 즐기게 하거나 감각을 좀 집중적으로 주거나 서로 좀 편안하게 있게 하는 레스트 하는 공간으로 쓰시거나 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는데 못 쓰세요. 네, 잘 못 쓰는 거니까 보여주는 방법으로 쓰는데 혹시 기관에 있으시면 이제부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끊어버렸네요. 네. 그 다음에 말기 수준입니다. 얘는 용변, 이동, 그 다음에 관절 움직임, 목적 없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감각 유지 가능해요. 진짜 스누젤렌 많이 하고요. 음악, 향기 뭐 이런 것들 치료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는 촉각, 시각, 청각, 미각, 뭐 어느 쿠키, 후각, 전정 감각, 운동 감각 이런 것들 다 하셔도 되고요. 청각에 딸랑이, 따따기 같은 것들 해서 손목에 딸랑이들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딸랑이 해주잖아요. 그거 어르신들한테 해줘도 돼요. 이제는 내가 애기인 줄 알아 안 하세요. 네. 그리고 딸랑이 그거 너무 비싸요 이러시면 딸랑이를 국민서가 뭐 이런 재료 파는 데 가셔서 사가지고 오셔서요.
천을 잘라가지고 경도인 분들한테 딸랑이를 만들게 하세요. 바느질 같은 거, 경경도인 분한테 딸랑이, 노트북, 이렇게 팔찌 만들기 이런 걸 시키시고 그거를 고도인 분한테 채우시면 돼요. 아, 이렇게 역주행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공들 있잖아요. 헌옷. 저는 이제 뭐 하면 애들 헌옷 함을 좀 뒤져라. 미안하지만. 그 헌옷함에서 여러 털실 계열, 요즘 겨울옷들 나오거든. 부들부들한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요거는 누가 만드냐면 공은 경도인 분이 만들고 공놀이는 고도인 분들이 그 공을 가지고 노시는 거죠. 네, 재밌겠죠? 공 만드신 분이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 거 해도 되고요. 또 하나가 학생들하고 만들었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활동 중에 하나가 오자미를 만드는데 오자미를 좀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긴 줄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타월지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팥 아니면 현미 이런 걸 넣어요. 그래서 아주 빵빵하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팥 그거가 돼요. 찜질팩, 팥팩.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은 사람 가져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미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이 오자미처럼 만들면 보온 뭐죠? 핸드 보온하는 거 있잖아요. 손 보온하는 그런 거. 그래서 전자레인지 가서 데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콩이 쌀보다 난 것 같아요. 팥으로 하셔야 돼요. 팥하거나 현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팥이 나아요. 왜냐하면 팥이 뭐도 이게 돌아다녀서 동동동동 돌아다녀서 손가락으로 자꾸 만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 손가락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팥으로 그런 거 만드시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주기 이런 거 하셔가지고 네, 손 따뜻하게 하는 보온 핫팩을 인조로 하는 것보다 얘는 이제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타월지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손에 땀이 많이 나서 땀은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미러지 이런 거는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안들거리고 안 좋아요. 타월지하고 나중에 얘는 좋은 게 빨 수도 있어요. 팥이어서 그냥 살짝 빨면 딸려요. 굉장히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활동해가지고 이거 활동 프로그램 넣어서 이거 하면 정말 좋겠다. 이거 연동되겠다. 됩니다. 그다음에 무게가 나가는 물건 나르기, 유리대 흔들리는 의자 담기 했어요. 인지관리 영역은 안전, 진압력, 자기, 의료인 일상생활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에서 콜링다운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일상생활 수행 능력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진압력 보시고, 안전에서 위험한 액체, 물건 부딪히기, 콜링다운 뭐 이런 것들, 날카로운 물건 사용할 때 위험하지 않게끔 하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알죠. 이런 좀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진압력, 인식력 저하, 그래서 밥 먹기, 칫솔하기, 옷 입기, 익숙한 활동 수행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 시간,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워크북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병원의 베이스는 이쪽이 좀 더 강해요. 얼마든지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면 외국이고요. 달력 같은 것들 알면 좋고, 해면 올려주면 좋고, 또 간단한 건데요. 이거는 저도 집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물병이잖아요. 물병 이렇게 놓지는 않고요. 저희는 서랍마다 제가 이렇게 쏘는 이 서랍에 여기 닫혀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들은 뭔지 분명히 아시지만 모르잖아요. 기억 못 하잖아요. 저도 집에 서랍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세요? 집에 서랍이 정말 많은데 데일밴드를 이 서랍에도 놔두고 저 서랍에도 놔두고 저 서랍에도 만들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저기 이제 제 곁줄지에다가 데일밴드를 써놓고 데일밴드를 모았더니 데일밴드가 서랍 가득히 찼어요. 저도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는 걸 경도 치매 때부터 환자와 보호자가 교육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몰랐던 게 손톱 깎기.
와, 손톱깎이가 집에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손톱깎이라고 서랍 하나를 만들어 놓고 손톱깎이를 모으는데 손톱깎이가 5개인지 6개가 나와요. 이게 어디 아무 데나 막 굴러다니는 게. 그러니까 손톱깎이를 나만 관리하던 거를 거기에다가 견출지에다가 써놓고 여기는 손톱깎이 놓는 것이야. 발견하면 여기다 놔두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발견해서 손톱깎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손톱깎이를 찾지 않게 되었다는 거. 왜 우리 제일 많이 찾는 거 손톱깎이 어디다 놨니? 죠 맞잖아요. 기지. 그거 같이 났거든요. 손톱깎이 더하기 기지인데 기지는 뭐 그냥 따라 붙는 거라고 해서 손톱깎이 있는데 그 기지도 5개가 나오고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아마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시면 초기 때 가족들한테 이걸 해서 모아보기. 그럼 얼마나 많은지. 네. 그 다음에 3번째 제의가 많았던 게 배터리 AAA 사이즈. 쓰다만 거 정말 많은 거 있죠.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더니 그것도 한가득이 되는 거예요. 온갖 게 다 있어요. 배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름표를 붙여주기. 그래서 서랍에 이름표를 무엇을 모았는지 해주기. 이런 것들은 경도치매 환자분들한테 가족 교육하고 같이 할 때 아주 해보시면 가족들이 감탄해요. 그리고 여름옷 겨울옷을 출지에 붙여놓기. 그 다음에 여기 옷장에는 누구누구 옷이 있는지 밑에다가 위에다 놓으면 좋으니까 밑에다가 보기 좋게 누구누구 무슨 옷이 있어 이렇게 써놨더니 저희 집 진짜 좋아졌어요. 애가 자기 옷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그 옷 어디 갔어? 엄마 그 옷 어디 있어?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견출지의 위대감. 네. 그래서 이거 아마 경도치매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얀 그릇에 대조되는 짙은 색깔 그릇 쓰시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색깔이면 잘 모르니까 자기 관리 욕실 같은 것들 이렇게 쓰면 좋은데 욕실 사용하는 거 좀 어렵죠. 자, 욕실에 이런 것들 있고 저런 것들 있고 뭐 노블레스 타고 욕실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아름다운데 우리가 대부분 혹시 지역사회에서 욕실 쓰실 때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가정이 어렵고 돈도 한정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걸 해주는 요즘 지자체들이 있어요. 특히 보건소는 지자체랑 같이 일을 하니까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그 돈도 안 나와요. 그 돈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그쪽에 들어가서 치료를 수정을 해야 하는 치료사거나 아니면 간호사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 또 그러지 마시고요. 빨랫줄 있죠? 빨랫줄 중에 조금 굵은 빨랫줄. 빨랫줄 중에 얇은 거 말고 굵은 빨랫줄을 아주 튼튼하게 화장실에 이런 데다 묶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묶고요. 여기 기역자 공처럼. 그러면 엄청 좋아요. 단돈 얼마로 드는, 단돈 10,000원인가 20,000원 안에 드는 공이에요. 그런데 조금 얇은 건 안 좋아요. 왜냐면 잡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봉이 거칠어서 어르신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작업치료를 하잖아요. 아니면 여기다 테이핑 한번 감아주시면 돼요. 테이핑 감고 그 다음에 좀 더 튼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네, 물 뿌려도 걔가 빨랫줄이어서 망가지거든요. 나중에는. 그리고 물에 묻어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얘는 물을 묻으면 미끄러울 수 있는데 괜히 물을 묻힐수록 빨랫줄은 이렇게 거칠거칠해서 우리 잡기가 더 낫더라고요. 빨랫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가이드라인을 좀 벽에 붙여가지고 중간에는 걸려 넘어지니까 그럼 큰일 나고 벽에 공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홀리가 많이 막을 수 있는데 저렴하게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아이템 알려드리면 활동을 시작하지 못할 때 소리치거나 환자 손을 잡거나 도와주는 것보다는 초각적 자극으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거 하세요! 이러는 것보다는요 손을 요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적으니까 이거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이 하는 걸 보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댈 수 있도록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해보실 수 있겠어요? 라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혹시 어저께 송일국씨 그 아이들 10초 기다려주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르신도 나도 해! 그러면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진짜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시기 힘드시구나. 조금만 기다릴게요. 다른 분 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남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남들이 뭐 하면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아시죠? 예, 그게 거울 이론인 거 아시죠? 누가 뭐 하면 하고 싶어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끔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보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십시오라고 좀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분들 소리치면 뭐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초기, 지역사회 이런 것들 뭐 연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상생활을 주는 게 좋다. 이 전희식 선생님 그 어머님이 어느 날 콩을 다 해서 왔대요. 콩을 다 이제 걷어서 가을에 콩거지를 해가지고 왔는데 앉아가지고 콩을 다듬고 계신 거예요. 콩을 이렇게 따고 계신 거예요. 콩이니까.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콩을 다듬고 계시는데 손을 예전처럼 막 빨리 쓰시면서 콩을 다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요양원에서 TV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콩을 다듬고 그 다음에 효소를 만들고 막 이러시는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이분답고 이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게 아닌가 본인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콩을 다 다듬는 동안까지 기다렸다. 그날 잘 주무셨다. 근데 콩 다듬느라고 소변 보시는 걸 잊어먹어서 이렇게 싸셨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시간을 못 맞춘 게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이분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친숙하고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을 하는 이 어르신의 모습이 치밀스럽나요? 아니죠. 네, 치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계속 시켜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1분이 12분인데 그거 하고 끝날까요? ADL 하고 끝나고 그룹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자, ADL 수행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국형 치매 임상 속도 단계별로 해가지고 셀러드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만큼 했대요.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 특성 보세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이 이분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교육 연수는 6년 이하였다. 저런 이유가 있죠. 그죠? 치매 가족력은 없었다. 독소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고, 독소 신경학적 증후는 없었고, CDR에서는 베리 마일드가 있었고, 마일드가 이만큼이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음 프로그램, 이음 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중등도 이만큼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만큼은 버리고 있죠. 네, 작년에 5등급에서 특별 등급 나온 분들은 마일드 요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가 잘 케어가 되면 굉장히 더 복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템을 지금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뇌졸중 가족력은 있는 게 17%, 없는 게 86%였다. 그래서 서울형 도구적 일상생활에서 SIAD를 결과하니까 여가 취미생활, 약속과 모임 지키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 소지품 관리하기가 정도 취미에서는 가장 좀 안 되더라. 중등도에서는 전화, 자기돈, 약, 대중교통, 음식 요리하기, 집안일하기 안 되더라. 중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라고 안 되는 영역이 딱 나왔어요. 이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 명을 가지고 7,639명을 가지고 한 거예요. 대충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안 되더라. 아이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임상 치매 척도 개인별 특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CDR 0.5, 1, 2, 3 해가지고 나오고 기억력, 진학력,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위생 이렇게 해서 나와서 내용들은 여러분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작나요? 그래도 다 읽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0에서 0.5 가는 분 아니면 0.5 있는 분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있잖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요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생및 몸치장이 많지 않아요. 몸치장에서는 좀 센 것들 있잖아요. 가장 뭐 간단한 화장실, 뭐 밥 먹기 있다고 다 빠진 거죠.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물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던 혼란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이 증가하고 가족 부담도 증가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치매 환자 감정 및 정신행동 증상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어떤 치료나 선생님이 어떤 환자분한테 이거 진짜 레알이에요. 또 레알 그림인데, 결혼 사진 이게 옛날에 되게 벽에 있었잖아요. 알 수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지? 뭐 이런 그거를 다 하나하나 그림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그 누구 이런 것들도 써놓고요. 이게 뭐냐면 옷장이에요. 옷장, 이불장, 이게 붙박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두 번은 보죠. 두 번 보나? 네 번 볼 수도 있죠. 이불을 겼다 폈다 네 번 보죠. 그러면 자기가 내가 결혼했던 때 뭐 아니면 우리가 환갑이었을 때 이게 보잖아요. 자기가 당신을 보잖아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 맨날 이게 집에 가면 저쪽 벽에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생활하면서 보죠. 이렇게끔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좋아하는 사진들을, 애기들 사진 보면 그런 사진을 놔뒀어 이러지 않죠. 손주 사진 보면 너무 좋아하시죠. 네, 이런 것들을 묻게끔. 그러면 어때요? 화났다가 풀어지시죠? 안 그래요? 풀어지시잖아요. 제가 아는 지성현 선생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는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삼시세끼가 뭔지 아시죠? 삼시세끼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준지 아세요? IADL과 ADL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거죠. 작업치료적으로 보면 그래요. 네, 작업치료적으로 안 봐도 IADL과 ADL은 커다란 승리예요. 그죠? 네, 근데 IADL과 ADL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보려고 케이블 TV를 놨대요. 네, 근데 IADL과 ADL을 하면서 거기에 차승원한테 뭐 이런 거 어묵 만드시오, 빵을 만드시오, 막 어려운 게 나오면 딸내미하고 전화하면서 아빠 그래서 막 이렇게 관계 승천하면서 이렇게 위안을 얻죠. 그래, 아빠 힘들어, 그래 잘할게. 그러고 딱 끊고 어때요? 배봐야지. 그러고 나오죠.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 딸한테 힘을 받잖아요. 네, 가족들한테 힘을 받죠. 정신행동 증상이 나서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막 화가 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제일 이뻐하는 손주가 꽃 주고 있는 사진으로 100일 사진이 있네? 그죠? 그러면 기분 나쁘실까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는 거에 도움이 되고요. 가족관리. 가족관리가 이 세상이 가장 어려워요. 그죠? 가족교육을. 근데 가족교육을 시킬 때 제가 생각한 가족교육은 어려울 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체험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함께 이분한테 직접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가르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족교육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락을 하면 뚝 끊어요. 어르신네 집인데요. 어르신 집을 고치러 왔어요. 그래서 방금 치매센터 일하다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보호자가 뚝 끊어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이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은 어머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뭐 6개월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혼자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방문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이런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저희의 배려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우리 할아버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가르쳐 주기.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한 개라도 해주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그 할머니, 가족을 위로하기를 한번 해주세요. 너는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와서 좀 쉬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거라도 위안을 받고 가세요. 이렇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서로 간에 무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해봤더니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막 우세요. 네.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데가 여기 처음이라고. 나보고 잘하라고만 한다고. 나보고 이런 거 해주라고만 한다고. 근데 내 몸도 아프다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위로를 주니까 막 오시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번 울고 나면 이게 시원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